1심에서 징역 15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해서요.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기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이정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은 변호사로서 보시기에는 뭐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법률적으로 보면은 사실 네. 보석 사유가 없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재판부의 그 보석 결정에 달린 그러니까 허가 조건이라든가 네. 이 상황을 보면은 가장 지금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 것이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4월 8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4월 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그 구속 상태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심리를 종결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구속 상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 구속 만료가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저는 그 부분이 잘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한 달만 기다리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굳이 보석을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 사실 저도 이제 구금이 돼본 경험은 없는데요. 네네. 네, 그런 말씀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는데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하루하루가 고통이라서 네. 뭐 말씀대로 이제 크게 보면은 한 달만 있으면 아무 조건 없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 한 달을 못 참냐라고 이렇게 일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안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뭐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외부적으로 알려진 성격이 좀 약간 참을성이 좀 부족하고 조급한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건강 문제로 보석을 신청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보석 허가 조건 중에 이제 주거지를 어디로 할 거냐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의료기관을 주거지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집하고 의료기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그 보석 조건을 다는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은 주거지로만 돼 있습니다. 자택으로만 돼 있어서 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료기관이 포함됐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이건 석방을 해서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90도 내 의료시설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석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 뭐 탈모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뭐 이런 거 일종의 코골이 같은 거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세간에 좀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쨌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아프면요, 그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석 허가를 신청했던 변호인 측에서도 서울대병원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됩니다. 네. 예,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석 허가 조건에 의하면은 자택으로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일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절 나갈 수가 없어서 만약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이 의료진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왕진을 해야 되고요. 그 예. 경우에는 지금 접견도 의료인하고는 접견이 허용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법원에다가 보석 허가 조건 변경 신청을 해서 네.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든지 아니면은 의료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진료를 해주든지 하는 그 조건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땐 별도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구속 만기가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는 사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들을 막 무더기로 채택을 요구하면서 좀 시간 끌기를 네네.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건 기본적인 그 피고인 측의 권리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넓게 보면 네. 우리나라의 구속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아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요청을 하면은 구속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2달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는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15년을 선고받았는데 2달이나 뭐 넉 달 늘어난다 네. 그래서 구속 기간이 아쉬울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법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구속 기간 관련해서는 좀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재판 전략상적으로 따지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잘한 거네요, 그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왜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 1심에서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던 그 분들이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고 진술조서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럼 1심에서 그분들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네. 그때는 검찰 측 증인으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때 다 동의를 해버렸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 능력은 있고 다만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냐 없냐만 다투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1심에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재판 전략이 그다지 현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네, 오히려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알려진 바로는 옛날 부하들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본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도 재판 전략상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되고 기소된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지 부하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훌륭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는 좀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보석 허가 조건이요. 네네.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이런 조건들이 항상 붙는 겁니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석을 보통 하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재판 도중에 이제 재판과 관련된 사정이 바뀌었을 때를 보통 보석하는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원래 기소될 때까지는 재판에 넘어올 때까지는 합의가 안 됐는데 근데 재판 도중에 이제 합의가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나중에 뭐 석방을 하게 되는 판결 결과를 받아낼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나가게 될 거 빨리 이제 구속 상태를 풀자 해서 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론도 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큰 조건을 안 붙입니다. 그냥 뭐 주거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런 뭐 활동의 제한을 가하지도 않고 이번 보석 허가 조건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것이 뭐냐면 이제 외부와의 통신 제한도 있고 그 매주 화요일 2시까지 그 주에 뭐 했는지 다 일일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보석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라든가 제가 하여튼 법조 생활 경험하면서 이런 조건은 사실 처음 볼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하고 되게 무거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어떤 뭐
봐주기라던가 뭐 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네. 생각도 아니니까 네. 오로지 지금 어쩔 수 없이 저 재판기한 때문에 구속기한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니만큼 그걸 의식해서 이런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항소심 진행 사항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네. 사법농단 관련된 전현직 판사 기소된 부분이요. 네네. 이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시킨 성창욱 판사. 네. 이분이 지금 기소가 됐어요. 네네. 이 부분이 이제 뭐 정치적인 보복 아니냐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그분들이야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시니까 법조를 잘 모르시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뭐 전혀 뭐 관계없는 일이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뭐 거기 그쪽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측의 논리에 의하면은 법원에서 이 현재 정부 여당 쪽 그러니까 사람인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에 그 보복 차원에서 법원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소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로서 검찰이 지금 정부 여당 쪽이라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요. 자기들의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어제 나온 보도인데 지금 그 정부하고 여당에서 마련한 자치경찰제안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고요. 예, 기사가 났죠. 그리고 예전에 합의를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 법무부 장관이 합의를 한 건데 대검에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도 검찰은 사실 겉으로는 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새 자유한국당이 그때 그 검찰총장실 대검에 응원 방문 갔었잖아요. 가서 검찰총장 이제 말은 뭐 농성인데 가서 한 거 보면 완전히 응원을 했거든요. 그거 보면 지금 검찰은 오히려 정부 여당 쪽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쪽이라 정부 여당을 편들기 위해서 뭐 성창호 부장을 기소했다. 이거는 전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두 번째는 사실 그 기소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그 주모자급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뭘 시킨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뭐랄까 최종 그 실행자거나 하수인인 그런 그분 아닙니다. 다. 근데 하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창호 부장하고 조희연 부장이에요. 그 성창호 부장한테 지금 기소된 내용이 뭐냐면 성창호 부장은 영장전담 판사 시절에 그 수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조희연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부장이 보복이다라고 하면 조희연 부장도 보복이어야 되거든요. 똑같은 지금 혐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희연 부장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런데 권순일 현 대법관 그리고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가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사실 권순일, 차한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모자급으로 보기에는 그 아직까지 그 어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밑그림을 그린 사람은 박병대, 그다음에 기소됐죠. 박병대 전 대법관, 그다음에 이민걸 전 기주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순일, 차한성 이분들은 사실 가담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나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주류가 그 주류 중에서도 주류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모자급은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깊게 관여하지를 않았다고 보는 거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판사를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기소를 하려면 할 수 있었겠는데 만약에 뭐 제 추측입니다만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어떤 기준이 주모자급이거나 뭐 실제로 그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시켰거나 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권순일, 차한성 전 대법관들은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주모자급은 아니지만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하나 좀 나쁘게 본다면 그건 있습니다. 조희연 부장이나 성창호 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영장 전담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을 위한 보복이라기보다 검찰 스스로를 위한 보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전담은 뭐냐면 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온 거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이 기회에 한번 이 사람들 어떻게 좀 골탕을 먹여보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영장 전담들, 이후의 영장 전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본다면. 예, 이정열 변호사님의 해석이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님이었습니다.